회전근개 파열이 인자가 어떻고 어때도 막상 관절경으로 시술을 하는데 이 시술이 미흡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전근개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고 인공인대를 써서 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인대가 터지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시행을 하는 방법은 회전근개의 고정력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인공인대 패치도 찢어지지 않고 파열된 부위를 덮어줘서 재파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수술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세우리병원 대표원장 염주섭입니다. 오늘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은 보통 대부분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진료실에 오셔서 회전근개 파열이 되는데 이제 관절경으로 봉합을 하게 되면은 또는 패치로 덮어서 탄탄하게 만들어 주거나 새로 나온 리제넥텐이라는 인공인대를 상품화해서 이렇게 얹혀서 인공인대를 두껍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치료들을 문의를 하시면서 재파열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을 재파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요인들을 말씀드리면 회전근개가 파열이 많이 되었을 때 회전근개가 파열이 1cm 된 분들과 회전근개가 파열이 4cm, 5cm 된 분들은 당연히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크면 클수록 봉합을 해서 붙일 때 장력도 많이 필요할 거고 힘줄도 더 상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재파열이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겠죠. 또한 힘줄의 질, 회전근개의 파열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특히나 MRI 촬영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MRI 촬영 없이는 회전근개 파열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는 이게 질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습니다. 보통 초음파를 하고 오셔서 이제 초음파로 파열이 보이니까 이제 어떻게든 치료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근본적으로 이를 개선시키고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힘줄 파열의 질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게 힘줄이 파열이 된 게 질이 굉장히 안 좋고 등급이 떨어진다. 즉 회전근개는 근육과 힘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들이 파열이 된 지 오래되게 되면은 지방으로 대체가 됩니다. 정육점에서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보면 빨간색이 고기, 근육이고 하얀색이 지방이죠. 사람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근육들을 그대로 두게 되면은 하얀색 지방으로 바뀌어서 못 쓰는 것으로 변성이 되게 됩니다. 망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얗게 지방이 많이 낀 것을 봉합을 하면은 당연히 잘 터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회전근개 재파열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나이입니다. 나이는 사실상 내가 회전근개 파열 진단받고 왔는데 나이를 어떻게 교정을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있는데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파열률이 증가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조기 착용입니다. 특정 연구에서는 보조기를 조금 짧게 차고 안 차도 뭐 결과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보조기를 제대로 차야지 보조기를 안 차면은 그만큼 재파열률이 많이 오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연구도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후자 입장입니다. 보조기를 보통 4주에서 6주 이상은 충분히 차준 이후에 그 다음에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재활도 충분히 이루어지게 된다면 재파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수술을 하는 사람의 수술 테크닉, 수술의 실력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인자가 어떻고 어때도 막상 관절경으로 시술을 하는데 이 시술이 미흡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회전근개가 제대로 고정이 되지 않고 인공인대를 써서 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인공인대가 터지고 이러한 것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정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 또는 가장 단단하게 봉합하고 재파열을 줄이기 위해서 연세우리병원에서는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봉합을 하면서 인공인대를 덧대서 회전근개를 좀 더 탄탄하게 봉합을 하게 되고 또한 파열된 부위를 덮어주고 뚜껑 역할을 해서 회전근개 파열된 부위를 잘 낫게 해주는 거죠. 원래 회전근개와 인공인대가 하나가 되어서 힘줄을 좀 더 두껍게 만들어주는 패치 보강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을 하면서 패치 보강술을 하는 이러한 시술 정말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 기준의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을 한 다음에 인공인대를 이렇게 얹혀서 앞에만 살짝 봉합하고 뒤에만 고정을 하는 방식을 쓰는 방법이 있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사실 이렇게 합니다. 인공인대를 회전근개에 얹혀서 앞에만 살짝 묶어주고 뒤에를 고정을 해주게 되는데 이것은 회전근개 위에 그냥 얹혀주는 정도의 효과지 회전근개를 단단하게 봉합하고 그 위에 패치가 터지지 않게 봉합을 하는 것이
것이 사실상 아닙니다. 재활을 하게 되면 회전근개 앞쪽에 패치를 묶어놓은 실이 풀어져서 뒤집혀지는 경우도 많고 사실상 고정력이 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행을 하는 방법은 회전근개를 먼저 봉합을 하면서 회전근개에 통과한 실을 인공인대에 동시에 통과시켜서 브릿지를 눌러 고정을 하는 브릿지 패치 보강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패치 보강술을 하는 것을 브릿지로 눌러서 한다고 해서 제가 브릿지 패치 보강술이라고 한번 이름을 불러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치료를 한다면은 회전근개의 고정력도 올려줄 뿐만 아니라 인공인대 패치도 찢어지지 않고 파열된 부위를 덮어줘서 재파열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수술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브릿지 패치 보강술에 대해서 증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분은 60세 남한이었고 회전근개 파열이 4cm 정도나 되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회전근개가 하나만 찢어진 게 아니라 무려 3개나 찢어져 있었고 이두건도 손상이 있었던 환자분이었는데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회전근개를 표시해보면 이게 바로 회전근개입니다. 원래는 요쯤 있어야 되는데 파열이 진행을 해서 4cm 이상으로 거의 5cm에 가깝죠. 5cm에 가깝게 파열이 되어 있었고, 뒤로 쭉 넘겨보면은 극하건도 파열이 되어 있고, 소원건 힘줄도 거의 찢어져 있던 환자분이었습니다. 근데 소원건은 사실상 잘 찢어지지 않는데 이렇게 힘줄이 정말 파열이 심했던 것이었고, 이두건 파열도 되어 있었습니다. 이두건이라는 힘줄은 이렇게 저희 어깨를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이쪽이 어깨의 앞쪽, 이쪽이 어깨의 옆쪽, 어깨의 뒤쪽인데 이두건이라는 힘줄이 부분적으로 상에 있는 게 관찰이 되죠. 그래서 관절경을 시행을 해서 봉합을 하면서 회전근개가 굉장히 약했고 재파열을 줄이기 위해서 패치 보강술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회전근개 파열이 굉장히 휑하게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안에 관절 안이 훤하게 관찰이 되고, 여기서 요게 바로 회전근개입니다. 회전근개가 화면에서 요쯤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심하게 파열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죠. 이 그림을 보시면 뒤쪽 힘줄도 다 찢어져 있었습니다. 극상건, 극하건, 소원건이 파열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고 힘줄도 굉장히 약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를 봉합을 하는 장면인데, 파열된 힘줄을 봉합을 하기 위해서 실이 달린 나사를 박아서 한 땀 한 땀 봉합을 해서 먼저 일렬 봉합술로 회전근개를 잘 당겨서 최대한 봉합을 한 이후에 봉합을 하는 과정에서 회전근개 미리 통과시켜 놓은 실입니다. 이게 통과시켜 놓은 실이고 이쪽도 실이 보이죠? 이 실을 통해서 인공인대를 밀어 넣어서 회전근개 위에 얹힌 이후에 브릿지 봉합술로 한 번 더 눌러서 봉합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되면은 회전근개를 일렬 봉합술로 봉합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과된 실에 다시 패치를 껴서 브릿지를 눌러서 고정을 해주는 방법입니다. 제가 브릿지 봉합술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브릿지 패치 보강술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보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회전근개도 봉합이 한 번 더 이루어져서 정말 단단하게 고정이 될 뿐만 아니라 인공인대도 파열이 되지 않도록 앞쪽에 살짝 실로 묶어주지 않고 한 번에 회전근개랑 같이 눌러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파열의 크기가 정말 이렇게 컸었는데 회전근개가 원래 여기 있었죠.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이나 이제 딸려간 양상이었고, 수술 후에 이제 완치가 됐을 때, 완치 판정을 내렸을 때 이제 환자분이 힘줄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파열된 힘줄이 원래 위치에 잘 와 있고 인공인대도 이렇게 잘 생착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파열된 힘줄을 잘 보시면은 이렇게 뒤쪽으로 봐도 잘 붙었죠, 그쵸? 뒤로 봐도 잘 붙었고, 앞쪽으로 지어보겠습니다. 앞쪽으로 가도 잘 붙었고, 굉장히 결과가 좋았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이분도 60대 후반의 환자분이었는데 파열된 힘줄의 크기가 꽤 컸었습니다. 원래 이 파열된 힘줄이 원래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는데 한 3.5에서 한 4cm 정도의 파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파열의 크기가 컸기 때문에 제가 회전근개 봉합을 하면서 인공인대를 이용을 해서 패치 보강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회전근개 봉합을 하고 인공인대를 넣어서 브릿지로 패치를 눌러줬던 것이었는데, 이 회전근개 파열이 된 것이 보통 극상건이랑 극하건 둘 다 파열이 되어 있었었고, 그래서 봉합을 해서 회전근개 봉합을 하고 브릿지로 치료를 하고 나니까 이게 하고 나서 이제 완치된 모습인데, 사실상 회전근개가 원래는 요쯤 있었는데, 회전근개 원래 요쯤 있었는데 힘줄이 원래 여기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얘를 원래 위치에 갖다 붙여서 봉합을 하고 인공인대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눌러줘서 힘줄이 잘 붙고 재파열이 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검정색으로 된 것들이 인공인대입니다. 인공인대가 잘 생착이 돼서 환자분과 잘 이루어져 있던 것이었고, 관절경 영상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회전근개가 이렇게 심하게 파열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휑하게 파열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실이 달린 나사를 가서 봉합을 하나하나 해서 힘줄을 원래 위치에 끌어당겨서 봉합을 한 이후에 인공인대를 봉합을 이제 하고 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봉합을 하고 나니까 아까 구멍이 뻥 뚫려 있던 게 딱 막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봉합이 잘 이루어진 이후에 이게 인공인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회전근개 통과시킨 실이 되겠고요. 이 두 개의 실에 다시 인공인대를 통과시켜서 한 번 더 눌러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파열된 힘줄을 X자로 눌러서 이렇게 고정을 해준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 고정이 잘 되었죠.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드린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60대 후반의 환자분이었습니다.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회전근개의 질이 매우 안 좋아서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였는데요. 왼쪽 화면을 보시면 이게 수술 전 그림이고,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수술 후에 이제 회전근개가 잘 봉합이 되었고 패치 보강술도 잘 이루어져서 인공인대도 잘 생착이 되었던 이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회전근개가 원래는 요쯤 있어야 되는데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어서 이만큼 딸려간 거 보실 수 있는데, 사실 사이즈를 잰다면은 이렇게 잴 수 있습니다. 한 2.5cm 좀 넘게 파열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관절경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있는 부위, 얇아져 있는 부위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고, 파열된 크기를 생각을 한다면은 여기 힘줄이 좀 두꺼운 부위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3에서 한 4cm 정도의 파열의 크기를 생각을 하고 들어갔고, 이 파열된 힘줄을 제대로 봉합을 하면서 인공인대로 덮어줘서 치료를 하고 나니까 오른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너덜너덜해져 있던 회전근개가 파열이 크기가 굉장히 컸었는데, 힘줄을 잘 봉합을 해서 힘줄이 매우 두껍게 이 위치에 이렇게 봉합이 잘 되었고, 여기에 있는 이 검정색 음영이 바로 인공인대입니다. 이쪽에도 인공인대가 이렇게 돼 있죠. 인공인대가 이렇게 잘 생착이 되어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절경 영상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관절경으로 처음에 들어갔을 때 회전근개가 다 너덜너덜해져 있고 파열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아까 작게 재면은 한 2.5cm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사실상 그 2.5cm로 측정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관절경으로 들어가 보면은 너덜너덜해져 있고 쓸 수 있는 회전근개가 많이 없습니다. 정말 많이 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차피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끔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쓸 수 있는 회전근개를 봉합을 하게 됩니다. 봉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힘줄을 하나하나씩 당겨서 말끔하게 봉합을 해주게 되고, 탄탄하게 봉합이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탄탄하게 봉합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영상 그림보다 이 모습을 보면은 힘줄이 매우 정리가 잘 되고 봉합이 잘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힘줄이 휑하게 관찰이 되는데 봉합을 해서 탄탄하게 봉합이 잘 되었었고, 회전근개를 봉합을 하면서 통과시켜 놓은 이 실에 사이즈를 재서 인공인대가 들어갈 사이즈를 측정을 하게 되고, 인공인대가 잘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인공인대를 이렇게 브릿지로 눌러서 회전근개를 통과시킨 실에 인공인대를 꼈기 때문에 브릿지로 눌러서 고정을 하게 되면은 회전근개도 한 번 더 고정을 해주고 브릿지도 한 번 더 고정을 해줘서 패치도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는 좋은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 당연히 힘줄이 잘 치유가 되었었고 재파열도 없이 잘 치유가 되었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회전근개 패치 보강술 잘 이해가 되셨나요? 브릿지 패치 보강술이라고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연세우리병원의 치료법입니다. 이러한 패치 보강술을 상품화해서 요새 나오고 있는 미국의 큰 기업인 스미스앤네프에서 나오고 있는 리제넥텐이라는 패치를 넣어서 고정을 해주는 그런 제품이 있습니다. 회전근개를 꼬맨 다음에 그 인공인대를 얹혀서 고정을 해줘서 훨씬 더 간단하게 치료를 할 수 있고, 부분 파열에도 적용을 할 수 있고, 완전 파열된 부위에도 단단하게 봉합을 한 이후에 그 위에 얹혀서 힘줄을 좀 더 두껍게 해주고, 그 힘줄이 생체 유도성, 생체 적합성이라고 해서 리제넥텐을 사용하게 되면은 리제넥텐을 그 회전근개에 원래 하나가 되면서 세포가 하나로 합쳐지고 흡수가 되면서 힘줄을 좋아지게 해서 재파열을 줄여준다, 이런 기전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논문도 일단 보고가 되고 있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어 이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는 좋은 옵션인데,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브릿지 패치 보강술에 비해서 비용이 조금 높은 건 사실입니다. 물론
부분 파열에 적용할 수 있고 나중에 더 심해지기 전에 내 힘줄을 좀 더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 치료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은 선택도 물론 맞지만 병원에서 정형외과 전문의 정확한 진찰과 MRI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이 가장 적합한 치료를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리제네텐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한번 같이 한번 봐보실까요? 리제네텐 영상을 보시면은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면은 스미스앤네피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리제네텐이라는 바이오 인덕티브 임플란트, 생체 유도성, 생체 적합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힘줄이랑 하나가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쭉 이렇게 내려가서 보면은 회전근개를 봉합을 한 다음에 패치를 저렇게 넣어서 확 펴줘서 하나하나씩 고정을 해줘서 힘줄을 치료할 수 있게 되고, 리제네텐을 회전근개에 이렇게 생착을 하게 만들어주면은 세포 반응이 일어나면서 힘줄이랑 리제네텐 인공인대가 이게 하나가 되고 힘줄의 재파열이 줄여질 수 있게 된다라고 치료 기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리제네텐이라는 제품은 비용이 1000만 원 이상입니다. 비용이 사실 굉장히 높죠. 이렇게 비용이 높게 책정이 돼서 쓰고 있는 것들은 저 스미스앤네퓨라는 기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준비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정말 좋은 재료들로 만들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가격이 책정이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만큼 좋은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좋은 치료 옵션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어깨에 대해서 통증이 있으시고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정형외과 전문의 진찰과 치료를 받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세우리병원 대표원장 염윤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